자, 지금 텐션 살려서 갑니다. 자,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 새해를 맞이해서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역에서는 지난 12월 동짓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요. 그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1월 1일을 임진년의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그 한 해의 각오 또 소원같이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점입가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함께 막걸리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들 지금 풋돈 받고 1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자기 일과 다 버리시고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막걸리 배반낭자에서는 늘 함께하다가 점입가경 시리즈에서는 보기 어려웠지만 2021년 12월 결산편 그리고 1월 첫 회에 지금 출연을 합니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 아, 예, 연말과 연초를 함께하는 것 네, 같습니다. 2년 동안 하는 거죠. 2년 동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언뜻 보면 별에서 온 그대 당신인가요? 네, 별에서 온 그대. 네. 예. 언뜻 보면 천송이를 닮은 장유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 욕이 들리는 게 들려요.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시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새해 한번 할까요? 저. 아니요,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가 안 됐다 끝나고 네. 주실 거라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끼리는 뭐 그런 김영란법 이런 거 안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쵸? 네. 네. 오랜만에 또 되게 훈훈하네요. 깜짝 놀랐네. 엄청 훈훈하네.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새해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2022년 성인 남녀가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서치를 열심히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네, 한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중복 선택이 가능해서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1위에서 4위까지는. 네, 그럼 몇 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위부터 가야죠. 보통. 4위. 네. 투자? 맞아요? 투자? 정답. 제가 저 너무 관심이 깜짝 있어서. 놀랐어요. 네, 투자. 그건 제가 관심이 있어요. 4위가 정확하게 4위가 저축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상환. 어. 네, 이 돈과 관련된 게 4위였어요. 1위는 다이어트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진짜? 네, 1위 아, 다이어트. 그거는 제 오늘 할 말이 없네. 자기가 3위 가야지 3위. 3위는 힘 다 빠졌어요 지금. 모르겠네. 3위는. 근데 돈과 관련된 게 4위라는 거는 뭐 당연 난 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줄 1위라고 알았는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1위가 다이어트랑 몸짱 되기 같은 자기의 몸 관리하는 게. 1위가 네, 1위가.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네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유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2위는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 같은 오. 자기 개발이 2위였어요. 네, 그리고 3위가 40대가? 네? 40대가? 아니, 전 2, 3, 평, 네, 20, 30대. 30대. 아. 네, 30대 평균. 왠지 상당히 좀 나랑 건 좀 멀더라. 네, 그리고 3위가 취업이랑 이직이 음. 3위였어요. 그리고 4위가 저축하는 거, 돈 모으는 거 이었고 5위가 그럼 뭘까요? 건강은 1위였고. 맞아? 뭐? 네, 5위 연애 결혼. 연애 결혼. 네, 그러니까 5위. 그리고 6위가 투자 그리고 엔잡으로 부수입 창출하는 게 6위. 7위가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새해 되면 이거 꼭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금연? 그렇죠. 네, 금연금주가 7, 8위. 그리고 해외여행이 마지막 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생각하시던 거랑. 그렇죠. 제가 느끼는 1, 2, 3, 4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데 1, 2, 3? 그렇죠. 네. 어떤 거? 어떤 걸 1위라고 생각하세요? 1위? 1위가 이제 투자. 투자. 아무래도 40대들은 그게 더 금전적인 게 더 간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아. 네, 뭐를 준비해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게 있고요. 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조금 뒤로 밀려났대요. 아. 그러니까 나 개발하는 거, 내 몸 만드는 거는 내 혼자만의 의지로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이직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취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살았던 세대들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게 결국에는 네.
약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게 있네요. 그런 면도 있는 것 사회적인 같아요. 부분에서. 네,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왜 계획을 안 세운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대요. 왜 네. 계획을 세우지 않았냐 했더니 코로나 상황인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라는 응답이 1위였어요. 한 30% 정도 차지했어요. 평소에 그러면 우리들 계획 세워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새해 되면? 저 평생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MBTI 보세요. 그것도 안 해봐. 아 그러셨구나. 네, 다음에 해보는 걸로. MBTI. 근데 MBTI가 좀 그런 게 제가 네. 어느 땐 이거고 어느 땐 저거라 뭐 아.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은 양면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또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빠였을 저는 때랑 사실 내향적이기도 하고 변호사님으로, 외향적이기도 네, 하고 있을 때랑.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약간의 통계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아마 그 많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맞아요. 있을 거야. 그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리 변호사는 뭐 계획 같은 거 자주 세워요? 저는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계획을 1등으로 아. 하고 네 나머지는 좀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외국어 공부였다면 그게 지금은 좀 투자 쪽 공부로 바뀌었어요. 아, 그 시작이 막걸리에서 했던 주식 저희 주식 이야기 네. 했었죠. 네. 했을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인데 수익률은 아직도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색만 보면 아니 화나는데 그거 처음 이야기했던 게 아마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네, 그쵸? 네네. 근데 네. 그때 전에는 정말 그냥 다 저축만 했었어요. 아. 투자 뭐 아예 관심도 없고 부동산 이런 것도 아예 정말 몰랐는데 일로 이제 처리하는 것만 할 줄 알지 제 걸로 만드는 건 몰랐었는데 그 뒤로는 관심도 갖고 이제 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고 주식은 확 떨어지고 해서 지금 좀 눈물이 납니다. 네. 일단 뭐 금연 금주 같은 거는 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이어트랑 비슷하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순위권일 줄 알았는데 술과 담배가 있는 한 네. 이거는 뭐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도 뭐 금연 금주할 생각은 없잖아요. 아 커밍아웃 하는 건가요? 네. 아 예. 아니 저 사실은 금연을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담배가 싫어서 끊어야겠다. 건강이 안 좋아서 끊어야겠다 생각한 적 없고 아 내가 얘한테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 담배한테 음. 내가 얘를 너무 자주 찾는 것 같다 해서 그죠. 간헐적 단식같이 간헐적 금연을 좀 했는데 이게 끊고 나서 다시 피면 더 피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예 이제 아예 이제 금연을 하지 않겠다. 아 깜짝아.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연을 하겠다라는 생각 음.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매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태우지만 뭐 2주 3주 동안 담배 한 대 안 태운 적도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태우고 또 뭐 그냥 안 피면 안 피는 거고 그런 건데 저도 뭐 주말 같은 데는 안 피거든요. 안 피잖아요. 네, 네, 안 집에 있고 그럴 피는데 때는 이게 또 사무직 이 타자 치는 일을 하면요 엄청 펴요 또.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피니까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애들 키우면 요새는 이제 그 애들이 담배를 피는 거를 거의 범죄와 같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빠가 이거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빠 담배 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에 심적.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담배 네. 피면 되게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니들이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새해 계획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계획이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소망. 소망. 새해 소망. 네. 새해 내가 바라는 것, 네. 내가 이뤘으면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 전반적인 뭐 소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모두 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공감할 것 같은 부분은 코로나가 네. 더욱 더 이제 좀 잠잠해져서 네. 주변 지인들로부터 확진 소식 혹은 뭐 확진자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새해 소망이라고 하실 게 있으실까? 소망.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코인을 시작했거든요. 들어오셨구나. 네, 들어왔어요. 그 11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불장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미국 뭐 연준의 FOMC 뭐 그거 오기 전까지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존버라고 하죠. 네. 일단 버티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버텼더니 그나마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처음에 불장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벌었거든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나한테 소질이 있구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거
이거 하셨어요? 인출? 아니면 인출 안 하고 계속 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불장에 많이 예, 그랬다가 떨어지니까 내가 투자했던 돈의 절반까지를 벌었다가 투자했던 돈의 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쉽게 떨어져. 투자했던 돈 절반. 코인이 그게 무섭더라고요. 주식은 좀 안 그런 것 쉬는 같은데 시간도 없고 24시간 돌아가고. 그게 처음엔 좋았는데 주말 지금은 내내 지치더라고. 주식 처음 시작하면은 주말이 되게 싫잖아요. 빨리 장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었는데 코인이 얘는 있으니까. 24시간인 거를 저는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알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걸로 일확천금을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래 어느 정도까지만 좀 되라.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날란다. 너무 피곤한 거 있죠. 너무 피곤해. 피곤해. 그럼 아나운서님은 저는 좀 취미 생활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 전에는 별로 취미 생활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취미 생활을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이번 주말에는 낚시를 가고 뭐 다음 주말에는 뭐 바리스타 뭘 배우러 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주말에도 일, 주말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죠. 주말에 저는 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좀 주말에는 제 취미 생활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스스로에 대한 좀 소망이 올해 할 게 많네요. 네? 진짜. 올해 할 게 많아요. 진짜 제일 많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매주 나와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매주 이번 주에 점검. 뭐 배우셨냐고. 네, 뭐 배우신 네. 변호사님은 또 소망이랑 할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좀 몸이 건조한데 내년에 올해 이제 첫째가 학교를 가거든요. 초등학교를 가는데 학부모 이제 취약 통지서가 왔어요. 어. 취약 통지서가 왔는데 취약 통지서에 이제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게 지도를 해달라. 밥을 20분 안에 먹게 지도를 해달라. 그다음에 혼자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지도를 해달라. 이걸 같이 읽었죠. 이제 아이 있고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가 눈을 막 껌뻑껌뻑거리면서 나 혼자 가야 돼 막 이거 울먹울먹거리면서 아 내가 진짜 제 앞에 제 눈이 이렇게 막 그 스키가 차더라고요. 제 진짜 제가 쟤를 어떻게 혼자 보내지? 아니 제 너무 멀구나 얘가 그래서 학교나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학부모 지금 최영호 변호사 눈이 또 좀 약간 붉어졌어.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애가 너무 얘가 사실 겁도 많고 너무 늦은 편이에요. 첫째들이 겁도 많고 뭘 자기가 좀 잘 안 하려고 해. 뭐 엄마 아직도 밥을 맞아요. 입만 벌리고 이러고 벌리고 얘가 진짜 언제 이렇게 또 크나. 했는데. 시름이 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똑똑할 것 같아요, 얘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애를 빨리 보내서 좀 나의 시간을 더 갖겠다.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저도 생각들을. 딸을 보내고 하는데 막 애가 막 너무 겁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제 막 나 혼자 가야 되냐고.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혼자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놓아요. 그냥 그러니까. 좀 우리 최 변호사는 좀 놓고 살아요. 제가 높나요? 뭐 제 처가 하는 거지 뭐. 근데 또 입학하면 한 달이면 적응해서 네, 신나게 네, 다닐 거라 네, 그렇긴 네. 한데 그 통지서 받으면 뭐 하겠어요 기분이. 그죠 뭐 이제 좀 컸구나 애가 조금 컸구나. 예. 그리고 아마 통지서 취약 통지서랑 장가 갈 때 그때 가장 좀 군대 갈 때 장가 갈 때 이때 가장 크게 좀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취약 통지서에 그런 게 써 있구나.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통지서를 받은 기억 자체가 없어.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죠. 네. 네, 사모님께서 안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딱 끝내시고. 가는가 보다 이제 학교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 어때요? 지금 우리 주우리 변호사는 우리한테 묻지만 말고 소망, 저 소망이요. 돈 많이 벌기 뭐. 돈 네. 결국- 일적으로 잘 되기. 뭐.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들. 바쁘면 바쁘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게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뭐 임대 붙여놓은 사업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 가던 맛집도 막 문을 닫고 막 갑자기 막 상호가 바뀌어져 있고 그런 것들도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한데 다들 좀 경제적으로 풀리고 또 거기 껴서 저도 좀 풀리고 돈 많이 버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다 행복, 뭐 건강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뭐 가깝긴 한데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가장 또 큰 게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당연한 것 같이. 그쵸? 네.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는 힘들 것 같아. 근데 또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저나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다른 복병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뭐 5배 전염력이 강하다고는 하는데 치명률은 갈수록 낮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백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돌파 감염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굳이 3차 백신까지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발도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 소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때요? 최 변호사는 좀 부정적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부정적이라고. 왜냐하면 2021년 결산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SNS 하잖아요. 저 사실은 이제 뭐 특히나 지금 이 제 주위에 호남 분들이잖아요. 사실 네. 여기서 보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은 그렇게 안 많아요. SNS 저한테 요새 보면 막 이제 막 입에 욕을 이제 다 물고 계세요. 지금 특히나 큰 게 뭐냐면은 자 지금 거리두기를 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리두기를 누가 하냐? 소상공인밖에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자 보시면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자기 삶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그리고 돈을 안 써서 더 좋아, 회식 안 해서 더 좋고. 근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조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그럼 만만한 게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지금 그분들은 아예 그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인이 안 오면 못 오고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는 순간 맞아요.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만약에 뭐 여기서 코로나가 전염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하면 또 그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책임은 다 물리면서 돈도 못 벌게 하니까. 요즘에 점심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잖아요. 네. 그러는 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 많이 줄어서 오미크론 오고 나서 지금 정말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다 또 거리두기 또 이제 뭐 사인에다가 뭐 9시까지 시간 제한하면 아무래도 타격이 엄청 크죠. 일부 식당은 배달이나 포장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하고 포장도 원래 뭐 10개를 했다면 하루에 지금은 뭐 홀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30개 뭐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이거 거리두기 하고 하면은 홀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포장 배달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위드 코로나 하고 뭐 거리두기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리두기랑 위드 코로나는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거를 더 강화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또 문제는 뭐냐면 상승하는 또 거? 위드 하자마자 또 니나노 하는 그 네. 일부 그렇죠. 뭐 일부는 아니고 그냥 대다수의 우리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자, 쪼였다 방역은 풀렸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자영업자들한테 9시에 땡 4명만 모여. 그리고 저는 백신 팩스? 이거 백신 맞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왔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한테 이렇게 낙인을 붙이는 바꿔도 찍는 거잖아요. 바꿔도 네. 찍는 거. 이거 나왔을 때 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 왜냐면 맞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꼭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안 맞은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났었네요. 네, 화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갑자기 소망 이야기하다가 너무 갓길로 맞아요. 샜는데 네. 또 올해 또 저거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뭐 이분들은 뭐 대통령 되고 단체장 되는 게 꿈이겠죠. 도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하는 게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뭐 우리의 소망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소망도 아니고. 예, 그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시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새해 들어와서 가고 또 이제 소망 이야기했고요. 이제 새해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선물은 또 좋은 거잖아요. 주고 받는 거. 네. 줄 때도 좋지만 받을 때가 더 좋죠. 네. 그렇죠? 저는 줄 때 더 좋은데. 아, 정말요? 진짜. 줄 때 그 받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서 아, 진짜요? 더 기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느끼고 안 주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아 괜찮네요. 그거. 네. 느끼고 안 주고. 네. 나 혼자 선물 산다고 사고 포장 너무 기포장하면서 예쁘게 하고 하고 아 받을 때 포장 딱 뜯고 이제 알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주고. 반응을 보일지 아니까. 아. 네. 굉장히 간사해요. 자, 어떻게 봐요? 이제 우리 오늘 뭐 서로의 각자의 뭐 각오, 소망 또 하는데 선물 같은 건 또 어때요? 받고 싶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최변
이제 또 우리 무미건조하게 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실 무미건조하긴 한데 네. 이제 우리 집에 칭찬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첫째 가정적이다 진짜. 네, 첫째가 이제 뭐 막 맨날 장난감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칭찬 스티커 30개 붙이면 이제 너 사주겠다 해서 얘 거 붙여놓고 둘째 2살 말 못 알아듣는 애도 뭐 가끔씩 하나 붙여야 되니까 놓고 이제 저가 이제 제 것도 하나 붙여놓어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제 첫째 아들은 이제 옆에다가 이제 뭐 요새 좋아하는 메카드 장난감 이렇게 딱 써놓고 저는 또 어차피 나 안 사줄 거 아니야. 그래서 써놓으면서 이제 큰 자동차 이름 하나 저도 써놨어요. 이렇게 실제 자동차 내가 다 하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한 지금 10개 정도 붙어 있어요. 몇 개 붙여야 돼요? 30개. 30개, 20개밖에 안 너 남았네. 아니 1월인데 10개면 벌써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개 더 붙이면 사줄 거냐? 사주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거야 사준다고 뭐 믿지 그걸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최병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차를 한번 바꾸고 싶다.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SUV 큰 차 지금은 이제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크고 대가족 하니까. 타고 가는데 사실 괜찮지만 한 명이라도 더 타면 뭐 장모님이라도 모시고 어디 갔다 오려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3열 있는 세단을 좀 SUV가 좋겠다. 예, 뭐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참 화목해. 네.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봤더니 가족이 4명인데 그래서 난 차를 꼭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최영호 변호사처럼 뭐 SUV 뭐 이런 걸 얘기했더니 2인승으로 바꾸고 싶다. 스포츠카. 자꾸 예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최변은 가족들을 위해서 SUV로 차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러고 우리 주우리 변호사 뭐 장유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저도 차요. 차 네. 어, 차. 요즘 갖고 싶다 진짜. 점점 커지는구나. 그냥 난 명품 백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네, 저도 차. 아니구나. 힘드시겠다. 남자분이나 남자친구분이나 이런 분들은 선물을 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기가 저보다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요. 꽃 그러게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네, 꽃도 좋아하고 그래요. 네. 뭐 편지도 좋아하고 뭐 하는데 현금이 아주 최고였던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과 손편지는 굉장히 간극이 큰. 두 개가 같이. 아, 세트로. 그렇죠. 그래야 감동이 배가 되죠. 편지까지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네. 근데 심지어 편지에게 살짝 두고 이제 세보게 되죠. 이 정도 두께로 딱 안. 그러니까 편지가 부가야 부가. 돈이 주고 그렇죠. 네. 근데 선물은 편지가 있었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 때도 좋고 받을 때도 좋고 그러긴 한데 선물하니까는 생각나는 게 친한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앞두고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꽃다발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결혼 앞두고 생일날이었거든요. 생일 선물로 꽃다발을 보냈는데 언니가 이제 대뜸 받자마자 무조건 남자한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보냈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 약간 뭐 우리가 언니의 동생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의적으로 써서 보냈더니 언니가 이제 처음에 전지 모르고 그쪽한테 전화해서 뭐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란이 나겠다. 아니 사나이 큐피트고만 이거 거의. 그래서 결국 이렇게 확인하고 근데 만약 그 남자분도 내가 안 보냈는데 그렇지 분란 나지. 그러면 다른 남자가 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다행히 오해가 잘 풀려가지고 저한테 왜 너냐고 이 꽃다발을 왜 이러면서 좋기도 하면서 화도 나면서 아무튼 그랬던. 그러니까 꽃 같은 선물은 누군가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언니한테는 안 좋았던 기억이. 요즘엔 저는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요. 금 좋아요. 금. 네. 금. 순금. 네. 골드바 이런 거를 골드바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요즘에 1억씩 하죠. 사는 게 아니 조그만 것도 있어요. 조그만. 네, 조그만 거 있어요. 얇은 거 있어요. 그래요? 우체국 같은 데 가면 두 돈. 팔아요. 진짜? 네. 근데 금은방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황금 열쇠 거북이. 있고 거북이 있고. 거북이는 네. 비싸요. 와 그래요? 조그만 것도 있어요. 조그만. 아 그래요? 황금 열쇠 같은 예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귀걸이 같은 거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거기에 넣어놓고 이제 열어보면 되게 뿌듯한. 그러니까 다시 닫고 다음에는 뭘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금 투자를 나름 혼자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금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제가 사는 게 저는 스스로한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거는 금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예. 네, 제가 7만 원대 안 사놓은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또 시작했다 이제.
그 골드로 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 은행에서. 아, 예. 그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투자를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때 싹 팔았는데 어머 많이 올랐어요. 네, 금은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또 요즘 또 그렇게 은이 은은 아니에요. 잠깐 반짝. 이 반짝이네. 뭔가를 또 이렇게 페이크하기 위한 거고 계속 금이라는 거. 그럼 금고 같은 거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금고는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예쁜 보관함. 네. 보석함? 네, 보석함 같은데. 근데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관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놀러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모으는 거 그리고 받을 때도 좋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주는 게 중요하냐. 언니한테는 꽃다발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주우리 변호사님이 알려주셨고. 좋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막 근데 썸을 타는 사이라든가 그런 분한테 금 받으면은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그치. 나쁠 것 같아요. 되게 오. 뭐야 날 뭐 속물로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만난 지 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잖아요. 무슨 의미요? 금은 변색하지 사랑해, 않고 뭐 아니 변하지 금에다 않는데. 그 거북이에다가 사랑해 또 지금 저 괜찮. 썸 타는 사이인데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아, 썸. 그분들한테는 아.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 작고 귀엽고 반짝이는 그런 거. 네. 다이아몬드? 그랬으면 좋겠. 근데 오래된 좀 남자친구가 있으면 받으면은 기분 좋을 것 자, 같아요. 사실은 선물 이거 큐시트 보고 제 처가 이제 분통을 터트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연애 초기 때 아니 겨울에 좀 춥다 했더니 내가 손난로를 이렇게 그 전기 손난로가 있어요.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거. 그거 사서 이제 또 뭐 그때 크리스마스인가 줬더니 그때 이후로 전 제 처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남자들이 그렇게 아니 너무 화내서 나한테 이제 선물 뭐 그런 걸 주냐고 크리스마스 선물 때 이런 걸 주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자꾸 반짝이는 거 사실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뭐 선물 제 마음대로 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더 못하겠다 너에게 선물을 뭘 고를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딱 있지. 받았을 때 어머 이거는 뭐 조그맣고 귀엽고 따뜻하네 이러면서 오빠 최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근데 더 자꾸 반짝이는 거 이렇게 그렇게 아니 그때 돼요. 처음엔 초기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근데 두고두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왜냐면 두고두고 응. 크리스마스인데 뭐지 이게 전 USB 포트로 하는 전기 충전 이거는 네 결혼하셨네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선물하는 방식과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죠? 네. 어떤 부분들이 저는 이제 카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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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선물 네 카땡으로 선물 많이 하잖아요. 랑 다 얘기했는데 카카오톡 하면 안 돼요? 그러게요. 국내 기업이라 안 되나? 그러네. 그러네. 국내 안 돼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 저거 뭐지 선물하기. 선물하기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저는 일상생활에 유용하거든요. 너무 유용하죠. 네. 얼굴을 보지 않고도 선물을 할 수 있고 마음을 카톡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기프트콘이었잖아요. 그냥 커피나 뭐 그런 그 브랜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딱 명품 화장품으로 조금 맞아. 바뀌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나 치킨만 받아봐가지고 치킨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되면 예전에는 뭔가 그런 먹는 것 쪽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번 생일 때 립스틱을 5개를 받았어요. 오, 다행히 진짜 처음 알았네요. 다들 취향이 다르셔가지고 다 다른 걸 보내주시긴 했는데 립스틱 해도 한 4만 원대거든요. 그런가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집들이 선물 세트도 딱 있어요. 휴지 세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지금 게 택배로 온다는 얘기죠? 네. 립스틱 해서 내가 주소 이제 맞아요. 받기 하고 주소 네, 누르면 네. 이제 배송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주소 좀 불러봐 내가 뭐 보내줄게 그런 그러면은 시대였잖아요. 서로 야 됐어 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근데 주소 몰라도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선물 보냈으면 거기서 알아서 서로 민망하지 않고 주소 아. 찍으면 받기. 그럼 정말 선물이 예쁘게 이렇게 포장돼서 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소 입력을 놓치거나 까먹거나 혹은 뭐 그냥 안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반품되죠. 금액이, 예, 저한 받은 사람한테 돌아오니까. 그래요? 네네 좀 떼고 얼마 떼고. 아 그래요? 주로 떼고. 네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입력 기한이 있는 게 있어요.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 사람한테 반환이 되고 이런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돈이 들어요. 준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네네네. 좀 문명은 좀 누리면서 삽시다 우리. 치킨은 받았어요. 치킨 받아요. 다 쓰셨고. 스타벅 커피나 그렇죠. 네. 치킨 같은 경우는 주소 안 넣잖아요.
거기 가서 그건 이제 내가 가서 제시할 보여주면 때- 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네. 거의 일종의 기프트 카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얼굴을 보고 서로 대면해서 주고받는 어떤 그 느낌이란 게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네. 이게 코로나 시국과도 관련이 있을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꽤 됐죠. 이제. 네, 세대의 어떤 변화. 근데 그러니까, 그 시장이 확 커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돈 주고받는 것도 10만 원 뭐 이런 거 옛날에 결혼식을 많이 못 갔으면 미안하니까 계좌번호 보내줘 그러면은 됐어 뭐 나중에 뭐 밥 한번 사하고 말하는데 지금은 계좌번호 몰라도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받는 거는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 게 그냥 돈만 보내고 끝이 아니고 뭐 보낼 때 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렇죠. 축하해요, 네네. 고마워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코로나 때 이제 많이 그런 것도 바뀐 것 같아요. 돈 주고 받는 거 선물하고 받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가 여기다가 약간 시사성을 가미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아이를 올해부터 낳으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2021년요? 네, 2022년 2년. 네 지금 올해부터 전북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는 부부에게는 아이가 선물 이렇게 해서 우리 작가가 넣었는데 그렇죠. 아이는 정말로 간절한 분들에게는 선물이고 하긴 한데 그렇다고 도에서 200만 원 주는 걸로 이게 네. 안 주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렇죠. 뭐든 안 주는 것보단 낫긴 한데 고민을 안 한 거죠. 돈 주고 그냥 끝이라고 근데 생각하는 거 평생 아닐까요? 들어가는 돈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일단 모르겠다. 이제 이것도 입이 아프네요. 입이 아파. 뭐 인프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돈들이 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인프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야 맞아요. 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 차라리 그러려면 기후 정책에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출산 노력을 하자. 정책 그만 얘기. 네, 그만 얘기하시죠. 아니 혼자 막 내가 혼자 얘기하다가 아, 나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뭐 이야기하세요. 출산 정책 아기 날 때 200만 원 준다고 했지만 네. 이 지방 소도시에는 진짜 산부인과 없거든요. 너무 잘하는 문제시죠. 맞죠. 차라리 그런 거 유치하는 병원에다가 저는 예산을 차라리 그러니까 줬으면 얼마 전에 좋겠어요. 작년 12월이었나 11월이었나 뭐 도의원이 그 조례를 한번 냈어요. 조례를 낸 게 아니라 건의를 했어. 지금 뭐 6개, 4개 시군 정도밖에 산부인과가 없고 저기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 정도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자. 이게 지금 제주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곳에 차라리 돈을 들이는 게 또 모르겠다. 거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애를 낳지.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애를 낳지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게 필요한 네, 거지. 산모를 위하는 건 저는 그 병원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원정 조리하고 원정 출산하고 너무 하니까 항상 지역에서. 불안하대요.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출산이 멀었는데도 전주를 전 정읍에 있으니까 정읍에서 전주로 가야 되는 게 가깝잖아. 하지만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죠. 너무 배가 아픈데 애가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읍도 산후조리 없다고요? 없을 산부인과는 있어요. 산부인과 있는데 시단이라 있고 네. 좀 군단 조리원이 없죠. 3만 네. 군단인데 없죠. 산후조리원은 없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니들의 꿀팁 대방출이라고 했어요. 그 엔잡러의 조언. 이제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이제 엔잡러라고 볼 수 있고 어떻습니까? 엔잡러. 퇴사를 준비하는 또 친구들이 올해 또 있을 건데 이직 아까도 이직이 있었잖아요. 네, 이직이 있었죠. 네. 이직이나 뭐 퇴사를 해서 자기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취직을 시작하면 이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취직을 하는 순간부터 빨리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왜냐면은 취직을 한다는 건 내가 경력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 완성이 경력으로 아니네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와 보수와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저는 취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 직장 개념이란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날아갔네요.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빼고. 공무원 공공기관 아니면은 공무원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이직 1년 맞아요. 만에 요즘에 이직이 아니라 퇴사죠. 퇴사. 음. 1년 많이 반도 하죠. 못 버티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프리랜서로 20대 초반에 막 중반에 일을 할 때는 너무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프리라는 게 되게 생활이 녹록지도 네, 않고 네, 네. 내가 나의 홍보를 계속 해야 됐으니까 네. 근데 회사를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음. 어디에 누구야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지. 내가 어필하지 않아도 먼저 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조직에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이 아, 또 야망이 있었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셨네. 그러게. 정규직은 당연히 야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여자 간부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한 1,2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좀 이 회사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물론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마침 막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SNS가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SNS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근데 제가 그때 또 마침 회사에서 그런 일을 저에게 취재기자 이외의 업무로 맡겼거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들고 이 기술을 좀 살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퇴사를 했죠. 그때 나이가 몇 살? 그때가 34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언을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조언이요? 네. 일단 열심히 해라.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잘 되진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는 앞에서만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뒤에서 일하면 굉장히 보람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성과를 내라. 네, 성과를 내야 돼. 그 사람 만약에 우리 부장님이 보고 있어. 그럼 앞에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열심히 쓰고 머리 아프다 고민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밤새워서 뭘 준비해 왔다고 해서 우리는 회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분명히 그게 있어요.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과정도 필요 없어. 일단은 네.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잘 나오면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면서 좋은 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 실패했을 때에는 이게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 결과물이 나쁘면 뭐 조직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충분한 경력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 아까 프리랜서로 있다가 네. 회사에 들어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그 회사에 회사가 속해 있었던 있죠. 것에 네, 그렇죠. 어떤 그래도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방송국의 누구였던 지금은 누구다 이렇게. 네, 직원으로서 그래도 한 6, 7년은 꾹 참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같아요. 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안 되죠. 또 밖에서는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세간의 네. 평이라는 게 또 네.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고생하지 말고 앞에서 고생하는 거 반드시 보여줘라.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생색을 잘 못 내요. 저도 근데 물론 30대 초반에는 생색을 못 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열심히 생색을 내는 친구들이 저랑 같은 나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안 돼서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제 동생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열심히 한 똑같은 점수여도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눈으로 보여질 때 마음이 이렇게 휘웅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 동생 굉장히 성실한데 그런 어필을 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어서 동생한테 하는 마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뒤에서 일하면 안 알아주면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일할 때 앞에서 저 어디 가서 일하고 올게 하지 말고 부장님 옆에서 네. 부장님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세요 집에 물어보고 가게. 네. 그 소리 듣게. 그것도 조금 필요해요.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네, 여기서 취직해서 경력 쌓아서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그런 노력과 수고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노력이 필요하죠. 어때요? 진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가면 네.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이제 로펌에 있는데 네네. 또 내 안에서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요. 살아남는 법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또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쉽진 않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제 페이스대로 갔어요. 뭐 이렇게 다 오버하지 않고 몰라주면 몰라주는 대로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갔고 묵묵히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더 뭐 화려하게 보이는 뭐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분들은 퇴사를 하고 그냥 저만 남게 되는
근데 결국 보니까 저는 그냥 우직하게 항상 그 자리에 뭐 있었고 자기 약간 페이스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직을 한 적이 있지만 뭐 이전 회사에서도 뭐 그때가 오히려 뭐 좋았던 것 같다. 저 있었을 때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근데 오버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저도 옛날에는 티를 안 냈어요. 맨날 혼자 뭐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티 안 내면 몰란다.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주변에서는 야근을 안 해.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우리 후배들이 있는데 네. 이 후배들이 옛날에 저 모르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요. 몰라요. 얘들이 알려줘야지 알아. 네네. 티는 내야 돼. 네, 그리고 저의 말하는 그 우직함이라는 것은 몰라줘도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우직함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일 앞에서 이제 이거 좀 치사한데 이제 일정표에 저희 상사 그 변호사님 출근하시는 게 딱 보이면 이날은 내가 좀 주말에 가봐야겠다. 특별히 서면은 쓰지 않아요. 뭐 서류 보고 저희 볼 게 많으니까 이런 정리하는 거에도 그날 가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티나는 일을 하는 걸로 이제 그런 결국 그게 사람 사는 거거든. 네네. 네. 그게 치사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직장 상사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 아시겠는데 일단 지시사항은 yes.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상의하면서 어차피 안 될 건 내가 알아요. 장님이 뭐 해. 그럼 안 될 거 알아.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보고하면 돼. 이건 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같이 이야기하거든 상사도. 그거 왜 그렇게 못해? 못해? 어떻게든 해와. 이게 무슨 특전사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티나지 않게 유대감도 가지면서 얘가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내 편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빨리 하고. 네. 근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사도 어느 정도 알거든. 근데 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알아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보고 해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 그러면 대척점이 생기니까 일단은 yes 하는 게 제일 좋다. 조직이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이니까. 반응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힘이 쫙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야기 나와요. 말씀을 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윤리경영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못 하고. 네. 최 변호사님 것도 듣고 싶은데 로펌에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전 지금은 그랬다 맞다.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라 그게 신경 안 써요. 이제 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자, 지금은 되게 좋아요. 사실은 내일 내가 하고 남들 지들리는 지가 하고 뭐 다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엮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옛날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나 제조업의 특징이 있어요. 한중일 특징이 있으면 일본은 품질, 중국은 단가, 우리나라는 사실 납기예요. 우리나라 성격 되게 급하고 맞네. 되게 그 기한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시키면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 아니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오에 거기서 뭐 시키면 예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간혹 이때니까. 오늘 월요일이면 금요일 아침까지 하라고 해요. 그럼 네. 사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전까지는 먼저 초도를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서 사실은 수정해. 수정을 사실은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품질을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수정을 두세 번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초도 납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납해서 금요일 딱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일이라는 건. 자, 그러면 종합해서 자 직장 내에서 살아남는 법은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쉬는 날에 상사가 나올 때쯤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가끔 또 상의를 하고 일단 그 상사가 원하는 납기 안에 일단은 초본을 내보내고 그렇게 한번 하면 상의해서 결론은 상의해서 이거 모두 팀장님 덕분입니다라고 끝내는 걸로. 그러면 결론 끝. 그러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2번까지 달겠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인데 그 기준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새해 매년 되돌아오는 그 기준점에서 시작 시기이니만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과 각오 또 부디 연말의 그 뿌듯함으로 올해 연말에 기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 저물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